네,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7분응선, 8분응선 어느 지점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7분응선까지는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속도로 한 5분응선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충만 하더라도 5분응선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문제는 5분응선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쉽게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먹히고 꼬이고 갇히고 오버되고 오버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오버된 게 예를 들어서 기립근 오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문제가 해결되지 다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립근을 돌려버리면 이게 꼬임 아니면 오버 형태로 나타나 버리는 걸 제가 데이터상에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옆구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옆구리 문제의 방향을 못 잡고 기립근을 돌려버린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하루 이틀은 기립근을 돌리면 좋은데 한 3일 돼버리면 막 기립근이 픽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몸이 막 꼬여버리고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다리나 옆구리나 앞발 뒷발 이걸 방향성을 차근하게 잡아가면서 기립근을 부드럽게 돌리면 오버 현상이나 꼬임 현상 이런 것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부터 시작해서 옆구리를 기립근을 잡아가면서 순방향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인다는 게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약한 그러니까 강중 약중에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강한 운동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중간 운동을 써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약한 운동 같아요. 약한 운동. 약한 운동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진짜 지속적으로 해주느냐.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인가 왼손을 놀리지 말라고 말씀했죠. 왼손을 놀리지 마세요. 왼손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놓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해놓고 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왼손을 이렇게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고도 움직이고 식탁에 앉아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의자 옆에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눌렀다 뗐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턱턱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이거 하면 좋거든요. 근데 과연 몇 사람이 이거 하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하게 됩니다. 심지어 뭐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거든요. 그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내용이 그럼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뭔가?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찍기 전에 참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마음은 먹었어요. 마음은 먹었는데 제가 몸 상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몸도 그랬지만 일단은 뭔가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또 못 찍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온몸 구석구석에 문제점 있는 곳에 뭐 오른쪽 뒷머리, 왼쪽 겨드랑이, 옆구리, 안짱다리, 오른쪽 저는 오른발이 뒷발에서 오른쪽 앞쪽이 약하거든요. 이쪽 최대치까지 다 밀어붙여 봤어요. 최대치까지 다 밀어붙여.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최대치까지 다 밀어붙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석 이쪽을 밀어붙였는데 안 되면 다른 쪽 밀어붙여 보고 이쪽이 안 되면 또 다른 쪽 밀어붙여 보고
심지어 뭐 달리기 해서 오른쪽 폐 들어 올리는 것도 최대치까지 밀어붙여 봤어요. 폐는 들어 올릴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먹혀요. 폐가 먹혀버려요. 순간적으로 폐는 들어 올려지고, 심지어 오른쪽 폐가 들어 올려져서 오른쪽 머리까지 아픈데, 근데 이게 머리까지 올라오니까 먹히기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상간에는, 오른쪽 폐가 들리는 동안에는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는데, 이게 너무 들려버려도 또 먹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최대치까지 밀어붙여 봤다라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방법은 다 써봤다. 이제는 제가 며칠 동안 생각했던 게 더 이상 나올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물론 형태가 다른 방법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나오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응용된 방법들은 뭐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유사한 방법들이에요. 다 유사한 방법들이고 약간의 형태만 다르게 해서 적용을 해볼 뿐인 거지, 응용을 해볼 뿐인 거지, 어떤 다른, 왜냐하면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해결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문제도 다 어느 정도 밝혀졌고, 물론 뭐 다 밝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각 구석구석의 문제점들을 최대치까지 밀어붙여 봤고, 또 그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치까지 밀어붙여 본다고 해서 70점이 갑자기 80점이 되거나 90점이 되거나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70점까지 도달했다라면, 그 다음 1점, 2점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순방향적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좀 컨디션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고 부드럽게 자꾸 이동을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 거꾸리를 해야 되면 거꾸리를 하고, 물구나무서기를 해야 된다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팔꿈치 운동, 손가락 운동, 등 운동, 뒤로 뛰기, 스트레칭 바 잡고 뛰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병 운동, 캐틀벨 운동, 안짱다리 개선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대로 자꾸 적용을 해야 된다. 이번에 제가 한 3일 동안 고생하고 나서, 이제는, 물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게 밀어붙이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제가 이게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고, 빨리 더 좋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한테 뭔가 획기적인 어떤 것들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 뭐 욕심은 아니에요. 하여튼 욕구가 있어요. 세상 아무도 모르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방법. 사실은 이 방법 자체도 사실은 획기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100점을 바라보면, 이거는 100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70점에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도 없고. 그죠? 심지어 70점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인데 60점, 50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50점에서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망가져 버리면 50점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못 올라가요. 그러면 50점에 올라와 있는 사람 70점을 바라보면 실망하겠죠. 왜? 저 사람은 동일한 시간대에 운동을 했는데 저 사람 70점에 가 있고 나는 왜 5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실망하겠죠. 또 70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 50점에, 당신이 뭘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50점이겠지라고, 뭐 나무라지는 못할지언정 좀 그런 시각을 또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요, 건강이라는 건 절대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절대 평가할 수 없고 종합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일단은 내가 50점까지 과거에 막 컨디션이 막 20점, 30점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40점, 50점 뭐 되게 좋은 날은 60점을 찍을 수 있다. 그럼 사실은 그쪽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동영상도 열심히 보고 꾸준함으로 이렇게 자기 몸 구석구석의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 막 밀어붙이지는 마세요. 근데 적당히 노력은 해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컨디션이 막 50점에서 갑자기 60점으로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해결하면 51점은 될 수 있어요. 52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컨디션이 50점에서 60점, 10점 단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 몸 전체가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저도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반복적인 실험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문제를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 어떤 한 가지 문제가 그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또 과거에 어떤 직장 생활, 커리어를 가지셨던 분들은 빨리 그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있겠지만 근데 건강이라는 거는 그래요. 망가질 때는 잘 몰라요. 조금씩 계단을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탁, 내가 망가졌네, 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순간이에요.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건강이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면, 이거 아닌데라고 느끼는 순간이 와요. 저는 그런 순간이 26살 때 왔거든요. 내 몸이 이상해졌네? 이 정상 아닌데? 돌아가고 싶은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네, 이라고 느낀 게 26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걸 느끼는 게 50대, 60대에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대에 벌써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10살이 되기 전에 느끼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는 연세가 들어서 왔다라면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저도 26세 왔으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군대 갔다 와서 그러던 때 딱 아프니까 그 절망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좌절감이 크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습니다. 식당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살려고. 잘했죠. 버텼으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한테 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들도 제 상황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내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그냥 의지로, 깡으로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건데 사실은 하나님 언젠가는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 있는 거 압니다. 뭐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저는 또 과거에도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뭐 아예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자, 테스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테스트가
테스트가 정확해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거든요. 왼발이 앞으로 가 있으면 왼발을 뒤로 약간 당겨야 된다라는 걸 알고 해줘야 그게 순방향이죠. 그죠? 오른발이 벌어져 있으면, 아, 오른쪽 옆구리가 약간 세구나. 그러면 뭔가 왼쪽 옆구리를 도와주는 작업을 해야 되구나. 모래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차든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차든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벌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세니까 무조건 500 차라 이게 아니고, 만약에 오른쪽 발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이거 예를 들어서 한 250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250 필요하면. 250이 딱 필요하면 250을 딱 채우면 마냥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게 오바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때는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바가 됐는데도 오바가 된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옆구리에 뭔가를 찾고 어떤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조만간에 이거 머리주머니를 줄여주던가, 왼발이 앞발이면 뒤로 자꾸 당기다 보면 언젠가는 왼발이 뒷발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이거는 인간의 게으름인 것 같아요, 게으름.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저도 동일한 사람. 하도 안 하니까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아침, 저녁으로 테스트하게 해주세요. 왜 안 하는가 이래 보니까 귀찮아요, 귀찮아. 그 기도를 하니까 이게 억지로라도 하더라고, 억지로. 기도를 해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한 번이라도 하는 건 확실해요. 테스트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죠. 이제 상체는 얼추 비슷하잖아요. 오른손잡이다. 오른쪽은 자꾸 들어주고, 어깨 쳐주고, 왼쪽은 아래쪽 혹은 뒤쪽 자꾸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상하비대칭은 또 신경 써야 되잖아. 상하비대칭. 물병 들기, 물병도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저희 아내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물병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성모근에 목이 자꾸 아파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물병은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팔을 쫙 뻗어서 위로, 뭐 귀에 붙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한 45도로,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30도나. 요까지만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들 때, 뭐 앞에서 흔들 때는 상관없는데, 위로 들 때는 끝까지 드세요. 끝까지. 하나, 둘, 그 자꾸 여기 승모근 아프다, 목 뒤가 아프다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거 보면 물병 들기를 이상하게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 동영상을 자꾸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쇼츠 동영상 있는데 보면 손가락을 어떻게 관리해라, 발가락을 어떻게 관리하시라, 팔꿈치를 어떻게 관리하시라, 어깨를 어떻게 관리하시라, 이런 것도 전부 다 혈액순환에 문제를 초래하잖아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동영상으로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모든 걸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할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공원에 가서 운동할 때나 집에 밥 먹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여러분한테 권유를 하고부터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자, 이렇게 캐틀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의자가 움직이지 말라고. 장의자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집에 있는 침대 의자나 이런 거 괜찮은데, 근데 공원에 가면 벤치 같은 데 있어요. 보세요. 이게 다리나 옆구리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스트 방법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시고, 언제 오버가 될지 모르니까 테스트를 자주 하세요. 하루에 최소한 2번은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서 오버가 되면 뭐 모래주머니를 찼으면 중량을 빼주던가 더 이상 그 동작을 멈춰야 되죠. 뭐 왼다리가 앞으로 갔으면 왼다리를 뒤로 자꾸 당기다가 왼다리가 뒤로 가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당기든가 아니면 2대1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또 뒤로 당기기만 너무 하다 보면 무릎이 아파요. 그때는 앞꿈치로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발차기 이렇게 앞차기 이렇게 좀 해주고, 네? 무릎이 아프면 앞꿈치를 좀 눌러주면 좋다고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일단 동영상을 끊기 전에 마지막에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내 의자에 장의자라고 생각하세요. 긴 의자. 긴 의자가 여기에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엉덩이 높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거 좋지 않습니다. 계속 당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피가 흘러간다라는 건요,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같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살짝 눌렀다가 뗐다. 그러면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자꾸 갑니다.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부터. 오른쪽 어깨를 중간중간에 치시던가, 오른쪽은 오른팔을 쭉 뻗어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던가, 아니면 오른팔을 위로 바람 불면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치고 있어도 좋고,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자, 오른팔은 제가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왼팔은, 자, 아까는 이렇게 했죠? 자, 잘 보세요. 이번에 여기 당수 부분으로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요거는 뭔가 대각선 뒤쪽으로 가는 힘이에요. 살짝 눌렀다가 뗐다. 뭐 이렇게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오른쪽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세게 하면 손이 아파요.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살짝 눌렀다가. 기왕하는 거 머리도 좀 하시고, 기왕하는 거 생각나면 이마 마사지도 좀 하시고, 정수리 마사지도 좀 하시고. 살짝. 자, 이거는 손등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손등으로 이렇게 뗐다가,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조금 뒤로 더 잘 보이시라고.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살짝 떼면 돼요. 또 이렇게 뭐 주먹이나 손바닥을 쥐고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뭐 주먹을 쥐고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세게 하면 손이 아파요.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누구나 아프면 하기 싫어집니다. 집에 목장갑 이런 거 있으면요, 목장갑 끼고 하면 좀 덜 아파요. 또 목장갑을 끼면 이게 악력이 조금 올라가요. 왜? 조이는 힘이 생겨서 자꾸 벌리려고 해서 손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털장갑도 괜찮고,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호랑이 발톱이죠. 이렇게 또 해라. 그러니까 한 가지 동작을 이렇게 심심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아플 때까지나. 하다가 지겨우면 다른 동작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아니면 2번 하기도 귀찮으면 계속 동작을 바꾸세요.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최소한 폐가 처질 일은 없어요.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순방향적으로 최소한 상체 쪽으로는 피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어깨 한 번씩, 오른쪽 어깨 한 번 치고, 네? 이걸요,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뭐 이래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뭐 만보 걷기 막 이러잖아요. 만 걸음 그 걸으려고 그러세요. 최소한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어야 될걸요. 그죠? 그 요즘은 뭐 만보는 좀 무릎에 무리다. 그래갖고 뭐 3,000보, 4,000보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좋아요. 뭐 그런 거 둘째 치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한 1,000번만 이렇게 해보자. 1,000번만 이렇게 천천히 하면. 1,000번 하는데도 최소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니까. 걸음걸이보다는 좀 느리죠. 근데 걸음걸이보다는 편해요. 쉬워요. 자, 하루에 1,000보 내지 2,000보를 하세요. 그 정도 관심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폐가 조금이라도 잘 들리고, 그죠? 이제 다리 문제, 옆구리 문제는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한 10분, 20분 동안 여러분하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계속 하세요. 이거 계속 하세요. 공원에 앉아서,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밑으로 살짝 누르기도 하고, 누워있으면 머리주머니 대놓고 하면 된다 그랬죠. 머리주머니 대놓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지겨우면 요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고. 저 밤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천천히 하고 있으면 무조건 잠이 오더라고요. 물론 요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잠이 와요. 왜 저게 의식이 돼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몸이 편해지니까, 내가 한 10분만 하고 자야지 이랬는데, 10분, 5분도 안 돼서 자버려요. 어떤 날은 막 정신 바짝 차리고 한 30분 해야지 이랬는데, 한 10분 넘어가더니 바로 자버리더라고. 그런 게 있고.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다리도 문제가 생겼고, 옆구리도 문제가 생겼고, 기립근도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곳이 팔이 맞거든요, 팔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다리가 뭐 앞발, 뒷발이 됐든, 뭐 옆구리가 어떻게 됐든, 다리는 하여튼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사용은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른발 디디고 왼발 디디고 오른발 디디고 왼발 디디고 사용은 했어요. 그죠? 옆구리도 어떻게 하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사용은 했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세나 이런 게 삐딱해서 한쪽으로 치우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사용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른팔 왼팔 이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차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왼손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0대 빵이야. 글씨를 쓰는데. 그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럼 100대 빵이에요. 물론 뭐 양손잡이 있어요. 양손잡이도 이제 뭐 6대4 이렇게 차이는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차이는 또 크게 나요. 다리는 근데 깨건발로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100대 빵일 수는 없어요. 뭐 한 5.5대 4.5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짝다리 짚고 있는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면 팔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모든 건강이 나빠졌나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팔이 문제가 큰 거는 맞아요. 오른팔을 너무 많이 썼어. 왼손잡이는 왼팔을 너무 많이 썼어. 문제가 생긴 거 맞아요. 근데 이 오른팔의 문제와 함께 다리 문제가 병행이 되면 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와 있던 피가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옆구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옆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에 와 있던 피가 옆구리 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체 피가 다 부족해져 버리잖아요. 부족해지는데 또 오른쪽이 세니까 왼쪽에 있는 걸 더 끌고 가버려요. 안짱다리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 가슴에 있는 피가 안짱다리 쪽으로 가버려요.
개실이 생겨 있으면 개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 가슴에 있던 피가 개실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피가 또 부족했으면 오른쪽으로 당겨버려요.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른팔을 많이 쓰더라도 다리가 건강한 사람, 옆구리가 건강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안 나타나요. 오른팔을 아무리 써도. 오른팔을 평생을 써도 90세, 100세 때까지 밥 잘 드시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24시간 삶을 추적을 해봐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지 않고, 똑바로 자려고 하고, 베개 높은 거 안 베고, 소식하고, 자세 너무 구부정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다리는 1대1로 쓰지 않냐, 걸어 다닐 때. 근데 팔은 100대 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랬죠. 다리 문제를 개선하면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올라올 거다. 다리 문제가 개선되면. 그럼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는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왼쪽 가슴으로 보내야 된다. 땡겨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제가 자꾸 왼팔을 자꾸 쉬지 말고 놀리세요. 천천히도 좋아요. 천천히도 좋아요. 제발 놀리세요.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신다면 놀리세요. 심지어 잘 때도 하세요. 잘 때도. 누워서도 하시고 걸어다닐 때도 하시고. 제 말을 안 믿으신다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걸려요. 제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제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실 가능성이 많죠. 이걸 계속 한다는 거는 먹힘을 예방하는 거예요. 먹힘을. 센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중간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속도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너무 무리하면 먹혀버려요. 근데 하루에 10,000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약한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을 10을 하고 중간을 20을 하고 약을 70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약을 많이 하세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걸어다니거나 어떤 자세에서든 화장실에 있거나 어떤 자세에든 하세요. 그리고 다리를 천천히 개선하려고 하세요. 옆구리를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개선하려고 하세요. 갑자기 몸이 좋아진 상태를 희망하지 마세요. 차츰차츰 좋아지는 걸 기대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새로운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 혈관이 벌써 굉장히 좁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 밀어 넣어도 다시 밀려 나오고 밀어 넣어도 다시 밀려 나오고 이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석구석을 최대치로 밀어붙여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힘들더라고. 생각만큼 결과도 좋게 안 나오고. 근데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힘들더라는 거죠. 그거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야.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번을 어떻게 하다 보면요. 10,000번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10,000번 하기 힘듭니다. 진짜 1,000번, 2,000만 번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고. 먹히지 않는다라면, 먹히지 않고 이게 흘러가고, 이거는 먹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중풍에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마사지기가 있어요. 왼쪽 다리와 왼쪽 팔에 마사지기를 만약에
제 가족 중에 누가 중풍에 걸리면, 왼쪽 편측마비가 오면 마사지기 돌릴 거예요. 왜? 사람이 중풍에 걸린 사람은 손가락도 못 움직이잖아요. 손가락 못 움직이면 이쪽으로 피가 안 와요. 나중에 되면 손이 나무 토막이 돼요. 나무 토막. 나무 가지가 돼요. 피가 안 오니까 말라버려요. 근데 마사지기 해주면 조금이라도 와요. 피가 돌아올 때 아파요. 피가 마른 눈에 물 들어오면 딱딱거리면서 아프잖아요. 아프다 그래요. 제 가족 중에 누가 중풍에 걸린다면 저는 그 방법을 쓸 겁니다. 왼쪽 다리에 마사지기 하나, 왼쪽 팔에 마사지기 하나.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한 개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스스로 움직이고. 2개 움직이면 스스로 또 2개 움직이고. 손목이 움직이면 또 손목을 움직이고. 피가 자꾸 들어오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뇌로 또 피가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뇌혈관이 살아나야 뇌에 이제 출혈이나 경색이 왔기 때문에 중풍이 온 거거든요. 이쪽으로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오늘 내용을 조금 여러분도 또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막 획기적인 방법 이런 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막 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함,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뭐 길이끈 신경 써야 된다. 뒤로 긋고 뛰는 거, 팔 돌리는 거 신경 써야 된다. 팔꿈치. 심지어 발가락 운동, 뭐 이런 거 놓치고 있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누워서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세밀한 것들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막 획기적인 방법들은 그다지 찾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뭐 나오면 알려드리죠. 나오면 알려드리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처럼 무리하지 마시고 방향을 잡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세요. 순방향. 어느 발이 앞발인지 아시죠? 어느 발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반대로 가면 순방향입니다. 상체는 동일하니까 순방향을 잡고 꾸준하게 하세요. 왼손을 1000번, 2000번 손목 스냅이가 좋습니다. 손가락도 좋고 팔꿈치도 좋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왼팔 이렇게 하면서 왼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면 이렇게 걸어 다녀도 좋아요. 주머니에 손 꽂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